으로 저희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별위원회에서 구성한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10대 정책에 대한 개략적인 경과보고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정책 중에 제 첫 번째 10대 정책 중에 첫 번째 주제는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입니다. 앞서 발표했던 강령에 우리의 10가지 10대 믿음을 적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들에 발맞춰서 우리의 정책 방향들을 구성했는데요. 우리의 6번째 믿음은 우리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중에 1-1 소주제는 누구나 누리는 선택의 기회입니다. 얼마 전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기본소득을 제 첫 번째 우리 정책 과제로 담았습니다.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 첫 번째 1-1의 정책 과제로 담았습니다. 1-2 두 번째, 기회와 공정이 대한민국 사회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대한민국. 부모의 지위와 힘을 이용하여 아무런 노력 없이 누리는 특혜를 타파하고 모든 공직자는 예외 없이 병역 기피, 탈세, 각종 범죄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엄격한 공정의 기준을 마련한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향후 투명한 공개로 규정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엄격한 절차로서 이런 공직에 대한 병역 문제, 탈세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 엄격한 법 적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조금 필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비디오에서 나눴습니다. 1-3은 맞춤형 교육 기회 보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맞춤형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책과제에 담았습니다. 편법과 반칙의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조국 전 장관 가족에 관련된 문제가 회자되면서 우리 사회 공정과 투명, 특히 입시에 관한 문제가 전 국민적 이슈로 떠오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문제가 드러났을 때 어떤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를 확립할지 이런 의제들이 현 정부 입장에서는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주도해서 편법과 반칙이 없는 입시 비리 문제를 대응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인공지능 AI 보조교사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교육 격차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훨씬 더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른 미래산업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신기술을 도입하고 인공지능 보조교사를 공교육에 접목하고 도입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1-4 다양성 기반의 미래교육 생태계 조성입니다. 학생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직업, 기술 교육 기관을 육성하고자 하며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훨씬 더 빨라지게 되는 대학의 개혁 미래 방향들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국가 학제 문화들을 넘나드는 새로운 융합형 대학 모델을 설계하고자 하고 이거 다 안 닫혀있네요. 디지털 교육 환경의 접근권을 보장해서 이 디지털 시대에 이런 디지털 기기 문제로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를 반드시 막아내려고 합니다. 10대 정책 중 두 번째 정책은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입니다.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는 포부와 다짐을 수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통합당 비강령 보도된 발표된 초안을 보면 우리의 5번째 믿음에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 변화에 앞장서는 것이 발전의 원동력이라 믿는다고 우리의 정신이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 축적된 경험은 존중하지만 공동체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변화가 있다면 서슴지 않고 미래 변화에 앞장서는 게 교수의 기본적인 가치와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메가 트렌드, 예측과 규제 인식 전환입니다. 미래 사회에 큰 충격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메가 트렌드를 주기적으로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민간의 요청이 신속하게 정부의 전달이 심의되는 패스트트랙을 제도화시키려고 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우선 허용, 사후 규제로 정책 방향을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시대에 뒤처지거나 불필요한 법 제도는 적극 타파해 나갈 것입니다. 2- 과학기술 기반 융합산업 발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긱 이코노미,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 온디맨드 경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기반 기술에 적극적인 사업화를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야 됩니다. 경쟁력 있는 혁신 스마트업의 창업과 유니콘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3 지역의 재탄생입니다. 우리 지역의 맞춤형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혁신을 유도하며 추진하며 지역 간의 발전적 경제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에서 세종시를 수도이전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국토 균형 발전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수도권 과밀화 현상의 해결,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지역이 앞으로에 있는 미래 첨단 산업 발전 과정과 연계해서 새롭게 재탄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미래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쟁을 촉진하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살고 싶은 지역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 정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정책 키워드는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입니다. 우리의 네 번째 믿음을 보시면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넘어선 공공의 선이 존재하고 자유는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고 믿는다고 우리의 가치를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3-1 사회 양극화에서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소외되는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려고 합니다. 제2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여전히 저소득층과 일반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사회보험료의 감면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동반성장,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3-2는 경제 민주화 구현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질서를 수립해서 경제 민주화를 구현한다는 정책적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2012년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에 구현됐던 경제 민주화 키워드가 지난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을 거치면서 저희 정강정책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시장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경제 민주화의 가치와 철학을 가져가려고 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 주체 간의 불공정 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앞으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3-3 국민 주거 안정입니다. 살고 싶은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금융 규제를 완화해서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세부적인 정책은 앞으로 우리 당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여러 곳에서 각종 정책들이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확실한 건 문재인 정부에서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을 양산하고도 서민들과 국민들에게 고통을 야기시키는 부동산가 폭등에 대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때가 됐고 정부가 시장과 괴리되는 금융 규제 그리고 주택 공급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데에 대한 원인을 착안해서 반드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정당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 키워드는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그동안 우리 당의 정강정책에서 이 노동에 관련된 메시지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던 것 아닌가 하는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믿는다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에서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또 원하는 일자리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유경준 의원이 얼마 전에 노동의 미래라는 책을 저술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급변하는 미래의 노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긱워커, 온라인 원격 근무 등 새로운 노동 형태의 대유행에 대비하는 노동 정책을 재수립해야 됩니다. 이런 본격적인 변화에 맞춰서 일자리의 급격한 변화와 중장기 노동 수급을 예측하고 노동 문제와 일자리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맞춤형 직업 훈련을 강화해서 미래의 노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2 안정적이고 유연한 노동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및 차별 개선을 위해서
각종 제도를 재정비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노동자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면서 또 한편 노동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 병행의 조치를 얼마나 현명하고 슬기롭게 정부가 역량을 바탕으로 해낼 수 있는가 여기인 것 같습니다. 요 아래가 샵 5번 볼 수 없나요? 모든 노동자의 실질적 이익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른 분쟁의 해결 시스템을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장, 고용 여건 개선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4-3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아닌 시장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표로 해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특히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이 일자리 문제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업의 성장 단계를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생애주기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한국형 고용 모델을 추진하며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한 계속 고용 제도를 확립하려고 합니다. 전체 화면을 바꿔주시죠. 처음 정강정책 특위를 맡으면서 구의역에서 사망했던 안타까운 김군의 사망과 여러 산업재해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정당과 정치정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만들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노동 친화적인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개혁입니다. 5번째입니다. 우리의 9번째 믿음입니다. 우리는 정치가 정직하고 겸손해야 하며 모든 권력은 분립되고 견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는 우리의 신념의 기초에서 정치개혁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전혀 다른 정치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경계하며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독재와 다수의 횡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무소불위의 대통령의 힘을 분산시켜야 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를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정부 부처에 대응하는 예비내각을 당내에 구성해서 정책적으로 국민들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야당의 모습을 갖춰나갈 것입니다. 당론 투표는 최소화하고 헌법과 양심에 따른 의정활동을 보장하려 합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 본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기권 투표를 들었다는 이유로 당의 유일위에 회부되는 민주주의의 참담한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국회에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제2, 제3의 금태섭 의원 같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양심과 직무에 따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정강정책에 이런 내용을 담을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에게도 이와 같은 정치개혁의 과제로 함께 나아가기를 촉구합니다. 국회의원의 기득권, 혁파,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 과제를 법제화시키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의 4선 연임 금지, 지방의회 청년 의무 공천, 주요 선거에 피선거권의 연령 인하처럼 우리 대한민국 정치개혁에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은 특정 정당 혼자 힘으로는 현실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 법제화 과정을 주도하는 혁신적인 모습을 우리 미래통합당이 주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께서 바라고 대한민국 정치가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정치 혁신 과제에 기타 정당들이 함께 손잡고 미래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5. 유능한 정부 혁신, 정부 개혁 과제입니다. 정부 만능주의를 경계하며 정부는 개인과 시장이 공동체의 위협이 될 경우로 한정해서 개입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비서실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정부 부처로 환원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책임 총리,
책임 장관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총리가 갖고 있는 각 부처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현실화시키고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청와대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숱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벌써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애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해서 국가 권력이 사법기관과 준사법기관 권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하고 총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사권과 각 부처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내용들을 정부 부처로 환원하기 위한 노력을 시행하려 합니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런닝메이트 제도 도입 등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폐합 등 지방자치제도의 전면 개혁 과제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92년 지방의회 부활, 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부활을 통해서 지방자치가 단체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면서 변화와 발전들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나타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 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전면 개혁, 저희 정강정책에 담아내려 합니다. 5-4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개혁입니다. 권력이 대한민국 언론을 장악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언론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어떤 권력을 막론하고 여당과 야당, 진보 보수를 떠나 언론의 자유가 온전하게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대적 개혁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정치 중립을 가능하도록 하는 위원 구성안을 개편하려 합니다. 공영방송 등 국민에 의해 운영되는 이 사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공영방송 등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법 폐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TV 수신료에 대한 폐지도 저희 정강정책 내용에 담고자 합니다.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를 폐지해서 언제든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면 가장 대한민국 사회에서 커다란 중대 범죄가 됨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집권하게 되더라도 똑같이 지켜나가겠다는 다짐과 약속도 드립니다. 6번째는 모두를 위한 사법개혁입니다. 우리의 9번째 믿음에는 우리는 권위주의를 거부하며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을 때 보다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에 그늘이 없는 사회입니다. 우리 법치가 돈과 권력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6-2는 권력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입니다. 사법부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법률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법관이 퇴직하고 나서 곧바로 청와대를 직행하는 일이 없도록 법관이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당에 정치권에 진출해 나가서서 그동안 법관이 내린 판결, 사법부의 판결에 국민의 신임이 온전하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퇴직 후 일정 기간 이내 정치권에 진출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법관의 특정 정파에 관한 찬반 활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동점적 사법권이 부하 특권으로 연계되지 못하도록 전관 예우 방지를 도입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래형 사법제도의 도입입니다. 스마트한 법지 시스템 마련하고 정보의 비대치성을 해소하면서 법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발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형 사법제도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투명한 사법부의 시스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특정 권력이 독점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7번째는 깨끗한 지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환경에 관한 정책 과제입니다. 우리 당의 7번째 믿음은 우리는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일상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과거에 적시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상에서 회자됐던 한 문구가 있더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의 다른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은 기후위기다라고 하는 문제.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기후변화와 심각한 기후위기에 따른 우리 사회의 변화를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목도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와의 공존, 현재 세대는 쾌적한 환경을 영위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보다 앞장서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당은 현 정부에서 이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모습들을 넘어서서 전 세계의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를 뿐 아니라 환경 분야에 선도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자 합니다. 개발과 보존의 조화,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회를 구현할 것입니다. 7-2번은 저탄소 청정에너지 혁명입니다. 기후변화 협약에 발맞춰서 온실가스 배출의 최소한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이 낮은 에너지를 이용, 저탄소 청정 에너지 사회를 실현해야 합니다. 스마트 그리드 구축 등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으로 전환 등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만 벌써 이 스마트 그리드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술이 발전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현실에서 이러한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으로 생활과 피부에 느끼는 환경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현 정부에 뒤늦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역량들을 우리 미래 세대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에 투자하고, 이런 환경의 투자가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한국 경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변화를 이끌어야 됩니다. 벌써 집권 4년 차이였습니다. 그린 뉴딜을 얘기하지만 지난 집권 4년이 되는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보고 있는 녹색 산업을 통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 과연 얼마나 체감적인지 현 정부에 거듭묻습니다. 7-3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건강,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저탄소 녹색 순환 도시, 컴팩트 시티, 스마트 시티 등을 지향하면서 환경 변화와 함께 꿈꾸는 지역의 발전을 병행해야 됩니다. 현 정부에서 3기 신도시 도입을 언급하고 이 모든 문제를 부동산에 대한 공급 문제에 치중해서 발표한 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래 세대와 공존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 건설에는 이러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미래형 도시의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물, 대기, 토양 등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명 존중과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8번째는 복지 파트,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우리 8번째 믿음은 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하고 있는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8-1은 국민 행복 구현입니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됩니다. 지금은 공급자 중심의 복지 정책으로 일관되고 있는 상황을 개인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돼야 됩니다. 아마도 앞서 제일 처음 언급했던 기본소득과 맥이 닿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복되고 실효성 없는 복지 서비스 개편에 따른 사회보장 제도를 내시화하고 불필요한 복지 행정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효율적인 정부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됩니다. 8-2 모두가 함께 행복한 돌봄 공동체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 형성을 통해 빈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입니다. 소득 지역 계층에 따른 격차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이며, 그동안 우리 정당뿐 아니라 많은 정당에서 담지 않았을 동물의 생명권 보호 및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저희 정당의 정당 정책에 담보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개인의 책임을 강화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도 해결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9번째 정책은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입니다. 우리의 3번째 믿음, 우리는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때 스스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 양성평등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녀 모두가 다양한 영역에서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특히 정치 등 공적 영역에서 성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남녀 동수를 지향한다는 얘기를 저희 TV 차원에서 담았습니다. 양성평등 사회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사회 전반의 성인지 교육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9- 성폭력 없는 사회입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눈을 뜨고도 보기 어려운 광경들이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공적 사회에서 성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또 거기에 대한 처절한 반성 없이 같은 예들이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영역이 엄격한 성윤리를 적용하겠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강화해야 됩니다. 아동,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중심주의를 확고히 견지해야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성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고스란히 우리 앞에 노출된 바가 있습니다. 여전히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서스럼 없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참담한 마음을 금할 필요 없었습니다. 2차 가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속히 모든 정치권이 나서서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는 외교 안보. 첫 번째, 10번째 우리의 믿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 한반도 전체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 더 크고 더 좋은 나라, 통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8천만 민족 모두가 자유민주주의 질서하에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을 지향한다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향한 영원을 그 정책에 분명히 담았습니다.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의 정상적 남북관계를 정립해야 됩니다.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네 번째 보이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어떤 동의도 얻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남북관계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과 국민적 공감대 바탕 아래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유연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할 것이며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에 노력하고 호혜적 대화와 안정적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정당도 여러 노력을 찾을 것입니다. 특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국군 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쏟겠습니다. 10-2 북한의 비핵화와 외교 지평의 확대, 외교 파트입니다.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능력 있고 믿음직한 중추 국가로 재도약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았습니다. 우리는 북핵 문제 당사자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 안보 및 기후변화, 사이버 등 새로운 위험 대처를 위해 글로벌 스마트 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춤형 경제 외교가 절실합니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3 힘을 통한 평화. 안보에 관련된 정책입니다. 확고한 안보 대세를 구축해 힘을 통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보장한다. 실질적인 북핵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 특히나 약화된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복원하고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저출산과 군사기술 혁명, 안보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수용해서 첨단 자주국방 역량을 구축하고 사이버 안보 대세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 10-4 헌신과 희생에 대한 예우는 보훈에 관련된 정책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예우를 한다.
군인과 보훈 가족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귀감이 되도록 예우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특히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은 물론 그 가족과 유족에 대해서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상과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정책에 담았습니다. 6.25 참전국 해외 파병 국가를 만난 보훈외교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0대 정책에 대해서 소주제까지 약 30여 개가 조금 넘는 정책에 대해서 저희 미래통합당의 정강정책특별위원회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토의하고 숙고하면서 만들어낸 안들에 대한 발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당의 의원총회를 통해 현재 있는 의원들과 소통하는 과정들을 거칠 것이며 실제 의결 절차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 상임정국위원회의 의결,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 내용을 확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보고드린 안은 저희 정강정책특별위원회에서 마련된 안이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경청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의원총회 등 우리 당내 구성원들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정강정책에 대한 개정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 정강정책특위가 고민했던 단 한 가지는 오직 국민과 국가 공동체의 내일이었습니다. 진보와 보수, 좌우, 이념에 치우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 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개혁적 의지가 있다면 서슴지 않고 우리 정당이 가야 될 방향으로 적시하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적 방향이 최종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총에서 이 내용을 보고를 한 다음에 그 국회의원 사연임 제안하잖아요. 그 지역이나 비례대표 상관없이 그 사연임을 제안한다. 그리고 옮기는 건 금지하고 소급 금지하고 지금부터 3선. 이렇게 지금 올리는 게 맞나요? 그럼? 저희가 일단은 올라가 있는 내용 자체가 전체적인 문구의 원문 그대로를 가져왔습니다. 정강정책의 수준 내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정강정책의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작을 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 하나 좀 틀어주시죠. (5번) 정치개혁 파트에 있습니다.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지방의회 청년 의무 공천, 주요 선거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 이 정치 개혁 과제를 법제화한다라고 하는 문구를 저희 정강정책 특위 차원에서 담았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의원총회에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강론의 상황으로서 법안이 발의되고 그리고 법이 만약 만들어지게 되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또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들을 고려했을 때 법의 실질적인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 윤건영 의원이 얼마 전에 발의했던 법안의 부칙에 나와 있듯 현재 있는 국회의원을 일선에 준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에 준하여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 그런 방식으로 이러한 법제화가 통과가 되게 된다면 현재 2020년 21대 국회 그리고 2024년에 22대 국회 2028년에 23대 국회 그 바로 다음에 있게 되는 2012년도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개정된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국회의원의 진지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 변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에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현재 미국의 경우에는 여러 주에 한해서 연방과 하원에 대한 의원들의 연임을 제한하는 등에 대한 규정들을 담아낸 여러 가지 선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적 눈높이를 바탕으로 정치가 반드시 혁신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좀 담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 당내에서도 여러 논의들이 있게 될 것이고 만약 당 차원에서의 논의들이 정리가 돼서 규정이 되게 되면 국회로 공이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했을 때 전체적인 틀에서 그렇게 많은 의견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단위에서의 더 발전적으로 가고자 하는 문구 조정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가고자 하는 우리의 변화와 혁신의 방향의 큰 틀의 기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 앞으로 남은 구성원들과의 소통 과정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혁신적이고 더 변화하면서 우리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좋은 의제나 아젠다가 있으면 추가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후퇴하거나 퇴보하는 상황들은 많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사연인 교정에서는 벌써 반발의 목소리도 있는데 반발의 목소리뿐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찬성의 목소리 적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향후 저희 당내에서 토론 과정을 거쳐서 치열한 논의가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한번 논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이 정당 정책에서 제안한 예. 기업 관련 입법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액션 플랜을 좀 갖고 있습니까? 정강정책 개정 작업의 절차는 아마 당면 개정과 맞물려서 8월 말 혹은 9월 초에 정리가 될 예정입니다. 정강정책이 우리 당에 가고자 하는 지향점으로 확고히 정립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있게 되는 정기국회 등을 통해서 우리 당의 구성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해서 아마 입법화 등에 대한 과정을 면밀하게 진행돼 나갈 예정으로 보고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선거 피선거권 연령 인하 그리고 지방의회에서의 청년의 의무공천 같은 경우는 바로 2022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법제화 과정을 모두 완료하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새로운 정치 변화 발전의 방향들을 끌어내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우리 정당 혼자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던지면서 모든 정당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정치 개혁 과제에 같이 발벗고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어떤 문제의식 때문에 나온 건가요? 교육에 대한 정치 과잉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 생각이 되고요. 교육감 선거가 갖고 있는 각종 제도의 폐해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이 예를 들어서 교육감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각 후보가 조달해야 되는 비용만 한 40여 원에 달합니다.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 교육의 담당에 있었던 훌륭한 교육자분들께서 그 선거 비용을 감당해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감 선거제도에 정당의 관여를 금지해놨지만 우리가 교육감 선거를 통해 볼 수 있었던 수많은 현수막에는 진보 단일 후보, 보수 단일 후보 등 온갖 정치적 메시지가 난무하고 당선된 이후의 교육감 활동에서도 그런 정치적 활동들은 오히려 더 배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감 선거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런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 정치를 강화하며 교육감이 구현하게 되는 4년의 교육 정책에서는 정치적 문제가 더 이상 개입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교육개혁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네. 러닝메이트를 도입했을 때 이 대통령 대처럼 네. 사실 시도단체장은 이제 정당이잖아요. 정치인이고 네. 오히려 교육감 붙여버리고 이게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과잉을 불러일으키는 제도 아니냐 이런 비판이 꾸준히 나왔었는데 네. 이게 정치 과잉을 막기 위해서는 조금 역설하는 이 제도 자체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 과잉 문제보다는 이런 방식으로의 변화가 훨씬 더 많은 발전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지방자치제도의 교육감 선거와 광역단체장 선거의 런닝메이트 도입뿐 아니라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일원화 문제 등 사실 지방자치 개혁을 위해서 해나가야 될 지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제들이 국가에 대한 개혁 과제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바라봤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정치개혁 과제의 모습에서는 국민과 유리되어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만 몰입되어 있는 정치권의 과잉을 볼 수 있었고 결국 그 결과로 파생된 선거제도 개편의 후과가 어땠는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려운 문제고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면서 풀어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향점을 중심으로 우리 당의 개혁 의제를 쏟아낼 것이고 이에 반대되는 또 다른 정책 과제들을 더불어민주당 혹은 다른 야당이 가지고 나온다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지방자치제도를 개혁하는 새로운 정치개혁의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교육 문제를 네. 일본 쪽에 넣었던데 특별히 뭐 이유가 있어서 첫 번째는 공정과 기회입니다. 그래서 공정에 대한 파트와 기회에 대한 파트가 같이 공존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많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의 사다리는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의 사다리가
처참하게 짓밟히고 무너진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목소리가 큰 상황이고요. 이 교육의 기회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교육의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육제도에 대한 개편으로 많은 교육 정책들이 진행하고 우리 사회의 변화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드러나고 있는 사교육의 심화 문제, 이 사교육의 심화로 대한민국 사회를 멍들게 하는 교육 격차 문제,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게 되는 기회의 사다리는 더 이상 쌓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우리 정당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의지를 기회와 공정으로 삼았고, 그 기회의 가치 속에서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정책 문제를 담아내는 데 가장 큰 중점을 뒀습니다. 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 개선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표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정당의 강령의 초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고요. 그 강령에 파생되는 10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강령에는 기 발표된 바와 같이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당에서 다른 의견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응님 지지율이에요. 그 중도층 끌어안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고 저는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은 정무적인 판단이나 정치적 고려가 분명히 들어가지 않았던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저희가 정강정책 특위위원회를 시작했을 때 당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과연 당이 굳건하게 정상화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숱한 물음들이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제기되는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처절한 변화, 오직 국민을 위해서 한번 이 당의 뿌리부터 변하는 모습을 가져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함께 정책들과 강령에 대한 메시지를 만들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두 가지입니다. 이념과 진영에 따라서, 그리고 진보 보수 등에 따라서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가 공동체의 내일을 생각하는 정책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동안 어떤 정당도 그 개혁에 선뜻 나서지 않았던 부분들을 담기 위해 노력을 했고, 제일 중요한 건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민 모두의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위해서 정당이 제 역할을 다해야 된다. 그 신념 하나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정무적 고려 판단 없었습니다. 질문 더 없으시면요? 이게 오늘도 있던 네. 승인이 될 건가요? 네. 비대위 의결은 향후에 당명과 정강정책이 세트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만든 초안에는 미래통합당이라는 정강정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명이 나중에 바뀌고 나면 또 다시 개정을 해야 돼서 당명 개정 작업이 이제 곧 이루어지게 되는데, 새롭게 나오는 당명에 맞춰서 땡땡땡 당은이라고 하는 정강정책을 세트로 만들 것이고요. 그 만들어진 정강정책과 당명이 비상대책위원회 의결, 상임정국위원회, 정국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결 과정을 갖기 전까지 아직 비대위와 그리고 의원총회 등 많은 당내 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소통을 거쳐서 지금 있는 안보다 훨씬 더 세련되게 보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초안이시고 나중에 이렇게 확정되는 과정에 대해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정강정책 특위가 마련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결하게 되는 건 정강정책 특위가 아니라 우리 당의 안이 의결되게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변화하고 혁신해 나가는 전체적인 기조와 방향에 대해서 큰 흔들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만 세부적인 문구의 맞춤법이라든지 아니면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조금 더 혁신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등 여러 아이디어들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미세한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저희 정강정책 특위 브리핑에 참석하고 또 관심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